서지훈 박사입니다. 혹시 7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걷기 운동을 몇 시간씩 하시면서도 관절 통증과 피로만 더 심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단 몇 분 안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운동들은 단 1, 3의 시간만 투자해도 걷기에 3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운동은 정말 특별합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의 97%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단주 2회만 해도 낙상 위험이 무려 5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74세의 퇴직 교사 이정자님은 매일 30분씩 걷기를 수년간 해오셨지만 점점 균형 감각과 이동 능력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걷기를 이 4가지 운동으로 바꾼 후 단 6주 만에 혼자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놀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제 깨닫고 계십니다. 70세 이후 최고의 운동은 걷기라는 전통적인 조언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의자 보조 스쿼트, 즉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 동작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일반적인 스쿼트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최근 노년기 운동 연구의 흐름을 바꾼 핵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걷기만 해도 하체 근력은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팀의 최근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의자 스쿼트를 실천한 어르신들은 걷기만 한 사람들보다 기능적인 이동 능력이 42%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차이는 바로 70세 이후 가장 빠르게 약해지는 특정 근육군을 정확히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자병이 자동차 좌석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근육들. 이 근육들은 걷기로는 충분히 강화되지 않습니다. 걷기는 주로 지구력을 키워주지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위한 기능성 근력을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는 좋지만 고관절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지 못한다. 이 근육들이야말로 노년기 독립적인 생활을 결정짓는 열쇠다. 78세의 박철수님은 소파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지만 매일 8회씩 의자 스쿼트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6주 후엔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들이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5년 내에 요양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30% 증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걷기만 하면서 이 중요한 근육들은 매일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오늘부터 단 5회씩 하루 2번 의자 스쿼트를 시작해보세요. 단단한 의자 등받이를 잡고 벽에 밀착해 안정적으로 놓은 뒤 시작합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앉는 동작처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무릎은 발끝과 나란히 유지하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힘들다면 높은 의자나 주방 싱크대 앞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근력이 늘면 점점 낮은 의자에서도 도전해보세요. 이 중요한 근육을 강화하지 않는 하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루씩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워지기 전에 지금 당장 의자 스쿼트를 시작하세요. 운동 2. 변형 플랭크, 코어 안정성 지키는 운동.
두 번째 운동은 변형된 플랭크, 바로 코어 중심 잡기 운동입니다. 혹시 걷기만 해도 중심 근육이 단련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낙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중심 근육들은 단순한 걷기로는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균형 연구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랭크 계열의 운동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걷기만 한 사람들보다 낙상 발생률이 47%나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랭크는 단순히 복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속근육 트랜스버스, 압도미니스, 물티피두스, 즉 척추와 골반을 지탱하는 속 코르셋 같은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속근육들은 70세 이후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이 근육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불안정해지고 맙니다. 도리스 여사님 올해 82세 인도를 걷다 발을 헛디뎠을 때 이 코어 근육 덕분에 재빨리 균형을 회복해 큰 사고를 피하셨습니다. 그녀는 단 4주간의 변형 플랭크 연습으로 중심 반응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코어 안정성 훈련이 없으면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중심 근육들은 70세 이후 3배 빠른 속도로 퇴화하며 결국 짧은 보폭 아래만 보고 걷기 구부정한 자세로 이어지고 낙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바닥에 엎드려 하는 플랭크는 어르신에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카운터 플랭크로 시작해보세요. 싱크대나 튼튼한 탁자에 양손을 대고 몸을 기울여 10초만 유지하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방법: 싱크대나 튼튼한 테이블을 마주보고 섭니다.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손바닥을 댄 뒤 발을 뒤로 물러서며 몸 전체가 사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배에 힘을 살짝 주며 복부를 누군가가 톡 건드릴 것처럼 준비합니다. 이 자세를 처음엔 10초만 유지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30초까지 늘려갑니다. 더 쉬운 버전은 벽을 이용한 플랭크도 가능합니다. 이 코어 운동을 하루만 미뤄도 한순간의 낙상으로 평생의 독립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간단한 플랭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 중심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운동 3저항 밴드. 로우 자세 보호 운동 세 번째 운동은 저항 밴드 로우, 즉 어깨 뒤쪽 근육을 단련해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입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고개가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는 증상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 변화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숨쉬기 어려움, 소화불량, 골절, 위험 증가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건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정형외과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체 자세를 지탱해주는 등 근육은 하체 근육보다 60%나 더 빨리 약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걷기는 앞쪽 움직임만 반복되기 때문에 등 근육에는 거의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된 앞쪽 움직임은 고개가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말리는 자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 변화는 폐를 압박해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어깨와 목의 만성 통증을 유발하며 장기를 압박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척추 압박골절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76세의 김영수님은 수년간 지속되던 등 통증을 이 저항밴드 로우 운동을 단 3주 실천한 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는 원래 의사로부터 더 많이 걸으세요 라는 조언만 받았지만 통증은 계속 심해졌고 결국 어깨뼈 사이에 등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한 이후에서야 해결된 것입니다. 이 등 근육을 계속 방치할 경우
호흡이 얕아지고 등이 구부정해지는 척추만증 구분 등. 이 생기며 수명은 최대 7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출처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장기추적연구.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방법. 이 운동은 도구도 간단하고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방법. 가슴 높이의 문고리나 고정된 손잡이에 밴드를 묶습니다. 바퀴 없는 튼튼한 의자에 바르게 앉고 밴드의 양쪽 끝을 두 손에 잡아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자신의 갈비뼈 쪽으로 당기면서 어깨뼈를 서로 가까이 조인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 연필을 어깨뼈 사이에 끼운다고 상상해보세요.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8회 반복합니다. 밴드가 없다면 똑같은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며 어깨뼈를 조이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등이 굳어져서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하세요. 운동 4한발 균형 잡기 낙상 위험 예측 운동. 네 번째 운동은 아마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바로 한 발로 서기 훈련 물리치료사들이 노년기 독립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지표로 꼽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70세 이상 어르신의 97%는 이 운동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가 균형 감각을 자연스럽게 길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평평한 바닥에서 걷는 동작은 더 이상 균형 훈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낙상 예방 핵심 연구에 따르면 균형 훈련을 따로 실천한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55% 감소한 반면 걷기만 한 그룹은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균형 감각은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가 실시간으로 몸의 위치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감각 통합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발로 서는 동작은 우리 몸의 자세 감각 시스템을 자극하여 빠른 신경 적응을 유도합니다. 걷기로는 결코 자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한 발로 10초 이상 설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의 독립성 전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83세 최말순 여사님은 균형 훈련 전에는 딸과 함께 마트에 가면 딸의 팔을 꼭 붙잡고 걸으셨지만 단 5주간 하루 1분씩 균형 훈련을 하신 후 혼자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균형 감각은 10세 이후 10년마다 약 40% 감소하는데 이것은 병원 입원 확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에 따르면 한 발로 5초도 서 있지 못하는 어르신은 10초 이상 가능한 어르신보다 낙상 위험이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하루 60초면 됩니다. 이 운동은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방법.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서 한 손으로 가볍게 지지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한쪽 발을 2-3cm 정도 살짝 들어올린 채 10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발을 바꿔서 반대쪽도 10초. 하루 2회 양쪽 발 각각 10초씩 연습하세요. 익숙해지면 손끝으로만 의자에 지지하거나 잠깐 손을 떼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해 해보세요. 목표는 지지 없이 한쪽 다리로 30초 유지하는 것입니다. 숙련되면 눈을 감거나 매트 위에서 도전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균형 능력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하루 1분 운동으로 그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독립을 지키는 15분 루틴.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의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얼마나 더 자신 있게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4가지 운동 의자, 보조 스쿼트, 혼자 일어나는 힘을 길러주는 운동, 변형 플랭크, 낙상을 막는 중심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 저항 밴드 로우, 자세를 바로잡고 숨쉬기 편해지는 운동 한발, 균형 잡기, 독립적인 이동을 위한 감각 훈련. 이 4가지는 모두 70세 이후 걷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을 정확히 보완해주는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15분으로 여러분은 단순한 건강 유지가 아닌 잃어버린 줄 알았던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안정감, 넘어지지 않는 자신감, 이 모든 것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래 댓글에 직접 실천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조언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70 넘어서도 걷기만 하면 된다 고 생각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서지훈 박사였습니다.